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 말. 오늘도 두 분의 말감별사 모셨어요.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재수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저렇게 얌전한 그 말투를 얘기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전재수 의원님 71년생 네. 90학번이시죠? 네. 제 별명은 80학번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좀 백발이십니다만 여러분 이분이 90년대 학번이세요. 90학번. 요즘 민주당 됩니다, 요즘 민주당에 떠오르는 스타 라이징 그룹이 네. 97그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는 것이 느닷없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예상치 못한 우연으로 시작되는 역사가 덜어 있더라고요. 있어요. 덜어. 있어요. 지금 97 학번들이 이광재 의원이 이제 호명을 하면서 97그룹 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기에 지금 거명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느닷없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렇게 호명이 됐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우연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저는 정말로 민주당의 새로운 질서와 기풍이 마련되는 역사가 우연한 곳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있듯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병원, 강훈식, 양강 이렇게 네. 부르더군요. 박용진, 박주민, 양박. 총 4명의 출마가 유력하고 아직 박주민 의원은 최종 결심은 못했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4명 이야기. 전 의원님은 출마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양강 양박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양강 양박전. 전. 양강 양박전.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혹시 출마 아니요, 고민 저는, 중이세요? 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다음 뭘 주까지 고민을 해요, 그냥. 아니요, 그래도 나오시지. 왜냐하면 제가 평상시에 이제 이게 뭐 시대 정신도 규정을 해야 되고 과연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민을 해야 되죠. 정리를. 고민해야죠. 예, 그래서 제가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 전까지는 입장 표명도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지금 사전 교감이 전혀 없이 저는 혹시 97세대시고 97그룹이시고 워낙 또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적극적인 분이니까 출마 가능성 있진 않을까 하는 그냥 제 생각으로 던졌는데 진짜 고민 중이셨군요. 왜 그러냐면 저랑은 사전 교감이 있었어요. 밖에 대기실에서 하셨군요. 교감을. 아니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아주 그냥. 진짜 아주 도움이 몰랐는데. 되는 조언입니다. 아니 이렇게 이 정도 고민하고 있다 나오면 말씀하실 정도면은 지금 사실 나가는 쪽으로 마음을 어느 정도 잡으셨다는 얘기잖아요. 하루에 이제 마음이 한 12번 바뀌죠. 예. 이게 가슴에서 뜨거운 무언가 올라왔다가 또 식고 또 식으려 그러면은 또 올라왔다가 또 식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들어서 말씀을 듣고 있고 그래서 어떻든 이 흐름을 좀 이어가야 되고 이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거기에 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제 강병원 의원은 출마 선언하고 저희 뉴스쇼에서 인터뷰하셨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국민의힘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바람 부는 거 보면서 민주당에도 세대교체 바람이 불겠구나 그때 생각했고 그 바람이 지금 실제로 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30대 영선의 당대표를 봤는데 사실은 좀 기대한 바가 굉장히 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응원도 많이 했고 저런 분이 민주당에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바람도 제가 이제 표현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분이 너무 이제 정치를 쟁투의 정치를 너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30대 정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실망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586 세대에 대해서는 이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뭐 비판이 많은데 그러면은 그 30대 586 사이에 끼어 있는 세대가 사실은 80년대 생들이거든요. 70년대 생들. 역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리지도 않고 너무 완전히 기득권화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일정한 끼어 있는 세대로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게 껴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시대 정신에 녹여내고 그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잘 정리를 해내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다면 저는 큰 흐름으로서 바람이 불 것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대 당대표는 조금 또 좀 이게 너무 투쟁적으로 그렇죠. 서툰 네. 모습을 보였다고 지금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고 그렇다고 586 이 세대는 이제 기득권 좀 그렇습니다. 물러나야 되는 세대라는 걸로 보시는 거고 그러면 그래서 97이다. 그렇습니다. 97그룹이다. 근데 97그룹도 보니까 다 50살 넘으셨어요. 아니 꽤 그러니까 연식이 되셨어요. 71년, 72년생들은 예. 51, 52인데 예. 73, 74, 75, 76 그렇게 내면 되면 40대입니다. 40대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대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공유된 세대이기 때문에 네, X세대. X세대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재명 의원의 출마는 확실해 보이죠? 지금 뭐 여러 군데로 크로스 체크를 해보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네. 저만 자꾸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미경 최고 이제 정미경 하실 말씀이 최고위원이 많으실 텐데. 하실 말씀이 네,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네. 만약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할 경우 사실상은 원톱 주자죠. 이재명 의원이 원톱 주자인데 여러 개의 사건과 지금 얽혀 있습니다. 오늘 정미경 최고위원님이 골라오신 말도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2월 그러니까 대선 막판에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했던 말부터 오늘 골라오신 말 그거 맞죠? 네. 듣겠습니다. GH 합숙소를 2020년 8월 이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서 사장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후보 공약 준비 등 대선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개인 선거 준비 비용을 쓴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순회동 그림자 대선 조직으로서 은밀하게 이 후보의 대선 준비를 했고 김혜경 씨는 경기도민의 혈세로 이들을 뒷바라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정채고 의원님 왜 이 말을 골라오셨을까요? 이 경우에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부터 잠깐 떠올려 보자면 네, 이게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그 직원들 합숙소를 구했다고 하는데 네. 그게 공교롭게도 이재명 지사 집 바로 옆집인 거예요. 바로 옆집, 네. 아파트의 옆집. 네, 근데 이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사를 한다 그러면 자 61평 전세예요. 9억 5천만 원. 근데 이거를 2년 전세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이걸 결정한 사람은 경기주택공사 사장 이원욱 씨죠. 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건 수사할 때 그냥 다 나옵니다. 예. 2015년 성남 FC 고문 변호사였대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 시장 당시에 다 아는 분이에요. 측근이죠. 네.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지금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경기주택공사 사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 측근 중에 측근이죠. 그다음에 이 집의 소유자와 가족들이 원래 이재명 그 성남시장 당시의 산하기관 출신들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그 합숙소 관리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중요하죠. 누가 관리했는지. 그렇죠. 이재명 시장 비서실장 출신이랍니다. 그 합숙소 관리 책임자. 그러면 그렇죠. 이 합숙소뿐만 아니라 GH의 모든 그렇죠. 합숙소의 관리 예, 책임자. 그랬겠죠. 예. 이런 내용들이 수사할 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더 황당한 거는 대선 때 그 이현욱 씨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도지사 옆집이 도지사 집인 줄 몰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잠깐만요. 도지사 이 옆집이 이현욱 씨가 이현욱 네. 대표가 사장이 사장이 그 합숙소 옆집이 이재명 지사 집인지 몰랐어요. 네,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얘기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이게 수사하면 금방 거짓말했다는 게 드러날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왜 그 법인카드로 김혜경 씨가 뭐 초밥 10인분 막 샀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그 집 안에 뭐 공룡이 사냐, 누가 기생충 있냐, 얘기였었죠, 그때 아마. 기생충 뭐 베레벨 얘기가 다 나왔었잖아요. 알고 봤더니 결국 그 합숙소에서 선거 운동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비선 캠프 선거 사무실이 아니었냐. 결국 그 초밥 10인분은 그 집으로 갔던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 지점의 수사가 하나씩 되면서 그게 드러나는 게 아니냐.
그 네, 그래서 당시에 제가- 고발은 이미 들어갔었고 그렇죠. 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거죠. 예, 그리고 보세요.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요. 만약에 이 수사를 안 하잖아요. 고발이 들어갔는데 예. 그러면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들은 직무유기죠. 어허.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치 보복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정치 보복이라고 말을 하려면 적어도 과거의 모든 사건을 다 수사해서 이미 결론이 났는데 그걸 다시 꺼내서 다시 재수사를 한다던가 아하. 이러면 정치 보복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다음에 지금 뭔가 털어서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 그러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대선 때 이미 고발했고 예. 지금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전재수 의원님.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를 최대한 빨리 좀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들이 국민들께 좀 공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저는 예. 그 대선 당시에는 요거 가지고 굉장히 감론을박이 공방이 그렇습니다. 있었거든요. 그때 민주당의 그때의 그 답변은 뭐였죠? 이 공세에 대한 답변은?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네. 왜 그러냐면은 한참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이었고 그렇죠. 진행 중에 제기되는 의혹들은 또 이게 정치 공세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거 기간 중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사실관계에 기반했다기보다 당장의 이제 정치적 이익이 급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이게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도 끝나고 수사가 진행이 됐으니까 좀 빠른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좀 드러나야 된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예.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제 경쟁을 했습니다. 경쟁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죠. 그런데 승자에 대해서는 너무나 수사와 뭐 이런 것들이 대충 해버리고 패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먼지 털듯이 탈탈탈탈 터는 예를 들면은 130만 원 정도의 법인카드를 썼는데 네. 129군데를 압수수색한다는 거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그러면은 한 가게에 10,000원 정도인데 이거를 129군데 압수수색하고 예를 들면 김혜경 여사님 같은 경우는 허위 이력, 허위 경력, 수상 실적 부풀리고 주가 조작 있고 뭐 이랬는데 서면 조사하고 그것도 서면 조사에 대해서 서면 답변서도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래 보면은 우리 정미경 최고께서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내거나 기존 거를 또 재가공해가지고 수사를 하면 정치 보복이라 하시는데 그것도 정치 보복이지만 아니, 제가 주장할 조금 수 전에 있다고요. 말씀드렸듯이 성자와 패자에 있어서 서로 다른 잣대가 적용이 되게 되면 정치 보복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들께 공개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마 소명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하지 말아라는 아닌데 똑같은 잣대로 해달라. 승자나 그렇습니다. 패자나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이 공정한 수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책호 의원님? 저희는 수사를 지금 하는 단계는 지금 더군다나 이재명 의원이 되셨잖아요. 예. 이재명 의원 본인이나 민주당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물, 억지를 쓰는 결과물을 경찰이 과연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도 국민들이 볼 때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합숙소를 이렇게 좋은 합숙소를 그 전에는 했었는지 이것도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합숙소에서 과연 직원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 이런 것도 경찰이 어차피 다 수사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 눈높이에서 이 사건 수사가 진행이 되고 결과물에 대해서 다 경찰이나 검찰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무슨 정치보복 이렇게 아니 전재수 의원님 몰아가는 데 도움이 의견은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의원도 수사하는 거 맞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당시 고발 들어갔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왜 지지부진하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 공정하려면 답을 하면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는 그 전에 검찰에서 한번 수사를 했던 거예요. 그거를 다시 꺼내서 지금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지금 전재수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정치 보복이. 그게 아니요. 정치 보복이 된다. 아니요, 그거 주가 조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가 조작도 사실은 이제
경찰의 수사 내사 보고서 선에서 이제 수사가 중단이 됐던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선거 캠페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허위 경력, 허위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고 수상 실적을 부풀리고 그 중에서는 허위 수상 실적까지 있죠. 이것이 법적으로 보자면 사무소 위조라든지 위조 사무소 행사라든지 업무 방해라든지 이런 등등이 다 현행법 위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서면 조사서를 발송을 했는데 50일이 넘도록 답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 대해서는 패자에 대해서는 130만 원 쓴 거 가지고 129군데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지금 의원 이것도 압수수색 바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수사가 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최대한 빠른 피할 수 속도로 있는 수사를 방법은 아무도 하되 없습니다. 수사가 공정하게 돼야 된다. 수사해야죠, 당연히. 아니 그러나 지금 그 공정하게 부분이요. 돼야 뭐 된다. 이 서면 말씀을 조사를 드리는 것이죠. 보냈는데 뭐 하지 않고 이랬다는 거는 사실 전재수 의원님이 얘기하시니까 아는 거지. 그게 지금 아니, 언론 공식적으로 보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민주당 공식적으로 논평으로는 나왔더라고요. 논평으로는 나오지. 예, 예. 이게 공식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나온 게 없기 때문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기관이 말씀드리기가 좀 부인을 어려워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언론 기자들이 허위사실 막 쓰겠습니까? 더더구나 지금 검찰 경찰을 다 장악한 윤석열 정부에서 허위사실로 기사를 썼다가 죽으려고요. 못 쓰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어제 GH공사에 대한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간 그 이른바 합숙소 논란, 초밥 10인분 논란, 정미경 최고위원 오늘 말로써 골라오셨어요. 이번에는 전재수 의원님이 골라오신 말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이건 또 국민의힘에 관련된 이야기군요. 음성이 아니고 페이스북 글을 골라오셨습니다. 유튜브 레인보우로 일단 글을 좀 보여드리죠. 아까 일부에서도 보여드린 그 글을 전재수 의원도 골라오셨네요. 이준석 대표가 그젯밤에 올린 글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나 모두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그젯밤에 이 글을 올렸을 때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그 다음 날 아침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민 의원이 사표를 냈습니다. 당대표 비서실장직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아하 이거였구나. 이 상황을 알고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쓴 거구나. 이렇게 됐던 건데 왜 이걸 골라오셨어요, 전 의원님? 이준석 대표의 말과 글이 참 매력적입니다. 네. 진짜 매력적이죠. 매력적이죠. 남의 야, 불행은 나의 행복이에요. 아니, 지금 전재수 뭐 의원님이 복잡하게 생각하냐. 달리면 되지. 감당하서 요즘 제가 보니까 우리 얘기할 때 아주 이게- 신났어. 얼굴 표정이. 민주당 분들이 다 신났어요. 네, 지금. 좀 신났어요. 막 아니, 숟가락 얹고 아니. 자기들이 그래서 언제부터 국민의힘을 그렇게 걱정했다고 오만 걱정을 다 해주면서. 오만 걱정을 해. 아니 싸움을 진짜 싸움처럼 하니까 너무 보는 입장에서 재밌어요. 진짜. 저거 이제 아니 그래도 감추지를 못해요. 아니 근데 의원님 이게- 좀 감춰주세요 얼굴 표정을. 아니 이게 말이 있잖아요. 야 달리자. 맞아. 예.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아. 진짜 싸움 제대로 하신다. 근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근데 네. 근데 이게 30대 청년 정치인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진짜 바닥에서부터 한번 엎을 수 있는 그런 뭔가 이게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이준석 대표인데 저는 이 싸움하는 방식은 되게 매력적이긴 한데 굉장히 실망스럽죠. 정치의 전 과정을 쟁투의 과정을 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뭐 하루 이틀 내로 뭐 정리될 거 아닙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하루 이틀 내로 정리된다고요? 하루 이틀 내로 윤리위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은유적 표현이죠. 뭐 일주일이나 하루 이틀이나 예, 예, 뭐 예, 이 그런 측면에서 정리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스스로 초래한 부분이 그 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분열되기를 엄청 바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아니 저희가 분열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저희들 야당입니다. 야당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써먹고 버리는 것이죠. 정말 지금 써먹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니, 저희가 하는 얘기하시면 게 안 돼요. 없다니까요. 지금 집권 세력 결과적으로는 내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길을 가고 싶으니까. 아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니까. 저희가 그 아이카이스트 뭐 김성진 대표한테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저희는 아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보수 유튜브였던 강용석
가로세로 연구소 그분을 통해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고 네. 그리고 결국은 당에서 윤리위 열어가지고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된 거 가지고 지금 깜빵에 갔는 사람 불러내가지고 지금 조사해가지고 성상납을 무슨 20회인지 무슨 뭐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성상납 20회는 아니고 접대, 접대, 여러 접대 예, 합쳐서 예. 20회라고 뭐 이래가지고 주장합니다. 결국은 이제 날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저희들은 지켜보고 있을 뿐이고 다만 아쉬운 것은 집권 여당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알겠습니다. 당도 본인의 뜻과 마음대로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기를 원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사사건건 걸리니까 이제 치워버리겠다라는 마음은 알겠으나 아니 근데 그걸 집권 여당이 이랬어야 단정적으로 되겠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험해요. 대통령은 사실 당의 일과 거리를 지금 두겠다고 돌아가는 게 이미 얘기를 그렇잖아요. 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그 말씀을 결국은 어떻게 하든지 지금 대통령을 끌어들여 갖고 말씀하시는 거는 끌어들이는 것이 너무 아니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의 해석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을 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해석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금 상황을 지금 이제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기름값이 폭등하고 환율이 폭등하고 나는 지금 저만 난리가 나 전재수 있는데 의원님이 물가 폭등부터 시작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가 지금 레파토리가 나오는데 아니 그렇게 나라 왜냐하면 걱정을 아니 잠깐만요. 자주 이야기를 해야 이게 그렇게- 뇌리에 각인이 되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거기 계속 얘기해야 물가 돼. 폭등, 그렇게 기름값 나라 폭등 이야기할 걱정을 수밖에 하셨으면서 없죠. 문재인 정권 때 권력 또 잡았을 남탓한다, 또 남탓. 때 왜 그거 안 했냐는 거예요. 또 남탓이 아니라 남탓이에요, 또 반성을 남탓. 하라는 거지. 아니 반성. 국가 경영 능력을 제가 보여달라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아파트값 능력을 보여달라니까 올려가지고 왜 또 세금 많이 남탓하세요? 걷어서 자, 돈 잠시만요. 풀자는 정권을 거예요. 왜 잡았습니까? 잠시만요. 예. 권력 가졌을 때 좀 잘하시지. 왜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청취자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이 정미경 전재수 두 분이 들어오시면은 이게 찐 남매가 싸우듯이 싸우셔가지고 제가 중간에서 굉장히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한번 이 이준석 대표 건은 사실 정미경 최고위원도 최고위원 입장에서 뭔가 말씀을 하시긴 굉장히 쉽지 않은 주제일 테고 그냥 오늘 두 분이 약간 평론가적인 입장에서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직합 버리고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윤리위가 그냥 징계를 하진 않죠. 뭐 거기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징계를 합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동안 대선과 지선 거치면서 쌓인 이준석 대 친윤 갈등이 말 대 말에서 이제 행동 대 행동으로 번져가는 건 아니냐. 즉 그동안 누적된 불만이 이 어떤 뭐 각서를 썼느니 안 썼느니 이런 고리로 인해서 폭발한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많은 건 사실이죠. 정미경 네, 최고위원님. 평론가적 입장에서. 평론가적 네, 입장에서. 그건 우리 맞습니다. 김현정 앵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잘 정리를 해주시네. 이제 말에서 행동으로 넘어가요. 시작했어. 이제 그만하세요. 평론가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윤리위가 분명히 있어요. 윤리위가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징계를 한다고 해도 근거를 가지고 하겠죠. 그리고 죄가 있으면 죄를 받아야죠.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선출된 당대표의 9년 전에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하고 아직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가를 볼 때는 당 내에서는 분명히 그동안의 갈등, 그동안의 누적된 불만이 폭발했다는 시각이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만약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이건 토사구팽으로 국민들 눈높이에선 읽히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토사구팽 자업자득이죠. 토사구팽 자업자득이죠. 왜냐하면 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과정,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등장과 지금까지의 과정을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 왔거든요. 싸움을 더 큰 싸움으로 만들고 분란을 더 큰 분란으로 만들고. 당내 분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울산으로 뭐 갔던 거 뭐 이런 거 말씀하시죠. 오만 가지. 근데 그때 이준석 대표는 그게 어떤 전략적인, 즉 이른바 윤핵관들이 대통령 후보 주변에 너무 진치고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전략상 우리가 지겠다 뭐 이런 판단을 했던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그 이준석 대표 입장인 것이죠. 스스로의 행위를 말로써 정당화하는 것이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그 윤핵관들이 볼 때는 아주 환장하는 일이죠.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를 그냥 대충 무마하고 대충 덮어가지고 안고 가자니 이게 안고 간다고 해결이 됩니까? 또 화근이 될 또 것이다. 화근이 돼.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강도가 더 세져요. 그 이준석 대표의 등장과 지금 등장해서 지금까지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게 불이 처음에는 조그마한 모닥불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당에 불이 난 상황입니다. 근데 계속 자극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거 그렇죠.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듯이 토사구팽 측면도 있는 반면에 자업자득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사구팽과 자업자득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가면 갈수록 막다른 골목. 더 이상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만 이 싸움이 끝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버린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윤리위에서 어떤 징계가 어떤 근거로 나올지는 차치하고 그냥 정무적으로만 좀 보겠습니다. 정무적으로만 봤을 때 정미경 최고위원님, 이준석 대표가 혹시 징계를 받고 대표직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내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말하자면 당내 쓴소리맨 또 선거 굉장히 잘 치르는 전략이 있는 어떤 사람이 사라지는 거기도 하잖아요. 정무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 당의 치명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평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이제 평론가적 입장에서는 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죠. 예측 가능한 얘기죠. 사실은 그 이제 당의 전체적인 걸 보면 저희가 과거에 그 탄핵을 겪으면서 그 너무나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선거에서 연전 연패 그 뒤로 계속했죠. 당의 지지율은 그 20% 언저리 있었던 그 20%도 안 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고 기적같이 정권 교체가 된 거예요. 사실 정권 교체 되고 나면 다 좋을 줄 알았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사실 상상을 못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저는 사실 그때 제가 탄핵을 겪으면서 뭘 느꼈었냐면 첫 번째는 야, 대한민국 대통령제 국가에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네. 대통령의 지위가 이렇게 허약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해버리는 상황을 눈으로 보면서 정말 놀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정권 교체는 됐지만 여소야대예요. 네. 그러면 아직은 정권 교체가 완성된 게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기 전까지는 완벽한 정권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총선에서 무조건 다수당이 돼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국민의힘의 사명이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부와 사실은 그 이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는 그 사명을 가지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표가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당원들께서 지금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말씀을 걱정하는 얘기를 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죠. 네네. 그래서 그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예, 지금. 예. 예. 그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의 사표는 일단은 일신상의 이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없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 의원.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에 직접 전화를 해서 박성민 비서실장에게 당대표 비서실장을 좀 맡아주시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맡은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의중 이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없죠. 누가 강크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거다. 당연히 이거는 그럼 100% 윤석열 죠, 대통령의 100%. 의중이 실려서 이른바 손절을 한 거면 윤리위 일주일 후에 있을 윤리위에선 이준석 대표한테 더 안 좋은 결과가로 가까워졌다고 보세요. 한 발짝. 오늘 내일 하는 걸로 봐야죠. 정리하는 수순이고 국민의힘도 빨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이고 뭐 사람 하나 없어지는데 예? 얼마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한민국 최고의 혼란이. 보수 정당이 사람 하나 때문에 뭐 큰 타격이 있겠냐?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저는 같습니까? 뭐 평론가적으로.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거짓말이세요. 저는.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 저 대표 보수 정당인데 사람 하나 있고 없고 그래가지고 당이 뭐 이게 그러지는 않죠. 아니 여기서 네, 제가 그러지는 말씀드리면 시간이 않습니다. 30초밖에 안 남아서. 예. 예. 그러지는 야당의 않을 거예요. 전략은 네. 맨날 어떤 사안이 벌어져도 대통령을 끼워 넣어서 대통령의 책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있고요. 저희들은 책임 아니 제가 야당의 길을 얘기해야 가려고 돼요. 합니다. 그다음에 두 책임 번째는 야당. 뭐냐면 네.
국민들이 볼 때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국민의힘이 나빠질까 그 방향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책임 야당의 역할을 네. 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빨리 국회 좀 열어주십시오. 빨리. 아니 가수당이 열어야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필리핀 가 계시고 해가지고 본인들은 상대가 없는 가수당을 게 남 어떡합니까? 얘기하듯이 하고 있고. 빨리 개원합시다. 예, 우리 빨리. 정미경 전 일 대표 좀 합시다. 일 좀. 찐남배 두 분의 가수당 정신 좀 차리세요. 다툼은 여기까지. 대기실로 제가 두 분 보내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